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셀인 메이가 적용되고 있는 이달을 비롯해서 7월에서 8월까지는 일단 급락 패턴이 많이 나올 테니까 급등 종목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8,000포인트까지 올랐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냥 요새 4, 500을 주로 변동을 자주 볼 거라 했더니 순식간에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현상이 저는 3개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5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뭐가 나오는지 보고 여기서 변동성이 전개될 거고 네.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낙타 등 이론을 해갖고 이렇게 이 굵은 선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2대 8로 무지 생길 테니까 요번에 급등한 종목들은 다 현금화 시켜놓고 고점에서 30-40% 빠지면 사보는 이런 전략.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표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 현금 50% 갖고 있다가 제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 26만 5천 원에 깔아놨더니 주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매일 165만 원의 오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 26만 5천 원과 말씀하신 SK하이닉스의 165만 원이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빠져 있으니까 대표님께서는 들어가시는 걸까요? 이게 선물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0원당 30포인트 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10만 원당 30포인트가 같이 빠지는데 두 개가 동시에 하면 더 빠지겠죠. 근데 어떨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력성이 달라지는 날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거꾸로 올라가고 죽이고. 이런 것만 이거를 이 시간 뭐 잠깐에 가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너는 앞으로 이 기준을 볼게요. 네. 첫 번째 10% 빠졌을 때가 저는 1차 50% 배팅입니다. 그리고 15% 자리가 25만 원인데 요거 자리에서는 70% 배팅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최대 폭은 저는 20%까지 빠지는 선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23, 4만 원. 근데 지금 이거 30%를 왜 해놨냐? 이건 엔캐리 청산 나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엔캐리 청산. 여러분들 2024년도 8월 5일 날 엔캐리 청산 기억나시죠? 2,000포인트 때 그때가 9만 원 전자를 7만 전자 만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요번에 엔캐리 청산 나오면 20만 원 붕괴시키면서 여러분들 이제 곡소리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청산이 안 나와야죠. 네. 그러면 이 청산의 시나리오는 박자가 맞아야 돼요. 일본이 금리 인상, 10년짜리 국채, 뭐 여러 가지 발화 방향이 할 때 하루에 10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달 만기일 전후에서 본다든지 뭔가 만기일 위클리 만기 기점, 뭐 이벤트, PPI, CPI 이런 거 갖고 계속 체크하려고 그래서 6, 7, 8은 노상 이제 양매수 복권을 제가 계속 지금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나오나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현금은 두 종목만 단타할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뛰기라는 건 어떤 때는 5%에서 7% 뛰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10번 이상 줄 것 같아요. 10번 이상.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다른 걸 더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잡아갖고 위에서 그러면 지수는 많이 빠져봤다 7,000 잠깐 깼다가 갈 수는 있는데 또 7,500과 8,000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을 갖고 하고 그거는 누가 주체가 되냐가 마이크론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지금 보면 그래서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800불 때 저는 50불씩 빼겠다. 마이크론 700불, 그 다음에 800불, 750불, 700불, 650불, 600불, 500불. 그래갖고 전에 한번 700불 찍고 750대 요거 700불을 깨면 이거 급락파도 나올 때 그때 삼성전자가 26만 원, SK하이닉스는 160에서 170만 원 봅니다. 5월 18일 저점을 깰 겁니다가 지금 요번에 650불까지 죽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720으로 치고 나가요. 네. 그러면 오늘 야간 시장 오늘 뺐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1250대에서 지금 1100대까지 뺐으니까 단기간에 140포인트, 150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면
오늘 1100 찍은 자리가 7100짜리예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럼 이거 깨지 않으려고 그러면 마이크론이 750불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내일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게 750불까지 갔다가 이번 650불을 공격하면 그 다음은 삼성전자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160만 원대 그때 그러면 이제 배팅을 해갖고 SK하이닉스는 10에서 15만 원 뛰기, 삼성전자는 2만 원 뛰기 이렇게 해서 파생 갖고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되돌림 줄 때 선물 상단이 1170, 80이면 삼성전자는 28만 5천 원, 29만 못 돌파해요. 1200을 돌파해야 29만 원 돌파해요. 이거는 뭐 노조와 여러 가지의 그 복합관계에서 해석하시면 그 상단 하단을 이렇게 비율로 잘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 현금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단타 트레이딩한다. 잘할 때는 7%, 아주 효과일 때는 10% 뛰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선물이 하루에도 한 30에서 50포인트씩 먹을 겁니다. 그러면 한 계약 갖고 거의 1200에서 1500 먹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장 아닙니다.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이에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 때문에 2대 8이나 3대 7 장이 되고 이게 다른 우량주 롱숏을 더 극단적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을 30에서 40% 급락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요번에 그 5월 14일, 15일이 피지컬 AI하고 현대차, 뭐 꼭지 단기간에 30% 순식간에 빼는 것도 지금 이 시장의 패턴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가가 한 11시 반쯤 지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4%대까지 급락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올라오면서 27만 5천 원, 지금 종가는 28만 원이 나왔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또 삼성전자 교섭 협상 교섭 재개 가능성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매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같은 노조 협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그거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네. 노조 협상이 됐어요. 저는 그거 비용만큼 이벤트 드라이브로 타결됐다 올렸을 때 저는 이거 해지들이 때릴 것 같아요. 오히려.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이크론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할 생각일 뿐이고 저는 노조 부분은 네. 오히려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제가 역발상 전략으로 20만 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50만 원 초입에 사봤는데 여기도 노조 뭐 지금 한 30군데가 노조가 뭐 카카오그룹이나 HD중공업이나 지금 이슈해 갖고 이게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집단화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또 사회적으로 요번에 이제 이 수익에 대한 배분, 국민적 정서 이런 부분들 이게 저는 삼성그룹 사측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거하고 이게 타협될 수가 없는 상태의 요구 조건이에요. 이제 이게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보는 기업에도 얼마의 떡을 줄 건가가 이게 뭐 조절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재료가 돼서 타협될 때는 매도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에 오히려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올라가주면 한 29만 원까지 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네. 마이크론이 오히려 떨어지면 28만 원대에서 26만 원 산 걸 던져야 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26만 원 또 언제든지 또 주는 그러한 변동성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시장 조절용으로 전락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사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곧 이제 AI 버블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다음에 거시 변수의 영향력 금리 부분 모든 거의 집약처를 저는 시장에서 딱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갖고 딱 보는 겁니다. 네. 이유는 여러분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그 워렌 버핏 옹의 시각으로 봐요. 워렌 버핏 옹의 시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AI 거품론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본다면 네. 400불 깬다고 보시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돈을 다 만들어 놨다가 지금 그
그 닷컴 버블까지 70%까지 이 마이크론이든 이러한 그 간단히 해서 AI 관련된 종목이 요번에 고점 찍은 거에 반토막 다 된다. 50에서 70%. 그러면 마이크론을 갖고 기준을 삼는다면 요 60불짜리가 800불 간 1200% 오는 거에 400불을 깰 거다. 여기 오면 사시겠다는 시각이시거든요. 그걸 느긋하게 5년 안에는 온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리포트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 보면 네. 내년을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20만 전자 붕괴하고 SK하이닉스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붕괴하면 그러면 요번에 그 포모 현상으로 다 겪었던 분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또 동창회를 해서 25층 동창회, 28층 동창회. 옛날에 9만 원에서 그래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제가 그 가이드를 좀 받고 의뢰하는 게 싱가포르 형님들 1세대 펀드 해갖고 싱가포르로 그 간단히 해서 국제이전화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7, 8월 달에 그 상황 보면 엔캐리 한번 해볼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카드가 걔네들이 성공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만기 때를 계속 이걸 추적하셔야 됩니다. 모든 바람의 에너지가 금리, 그 다음에 PPI, CPI, 일본의 여러 가지의 상황, 그 다음에 트럼프의 워딩에서 전쟁의 불확실성이 증폭, 유가 이런 게 만약에 겹치면 2024년 8월 5일 똑같이 보십니다. 그러면 이게 부러져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이게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저는 현금 50% 갖고 삼성전자 SK는 아직도 그나마 에너지가 제일 강한 쪽이니까 네. 이게 확인은 저는 한 7월 달인 2, 4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3, 4분기 실적 나오는 10월 초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격이 잠겨갖고 이게 가격 변동성이 중국 때문에 요번에 그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딱 느끼면서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중국이 잘못하면은 이게 반도체 부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다. 그래서 2차 전지 쇼크 같이 반도체 디램 범용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잘못하면 중국의 덤핑에 의해서 이게 토막날 수도 있는 상황이 내려 나오니까 요새 이 바닥 선수들이 그쪽 섹터 종목들이 머리채 끌고 올라가서 팔아먹는 그러한 것들이 뭐 DB하이텍이나 제주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서울반도체 요새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유하신 분들은 빨리 도망치길 권합니다. 냄새가 이게 수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펀드들 중심에 주가 관리 포트의 중심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요게 조금 시간이 요거 기억나세요? 코스닥 액티브 요게 언제 상장된지 아세요? 3월 10일입니다. 네. 두 개가 딱 타임 포트 코스닥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요날 3월 10일에 해갖고 이날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3탄장자에 여기 들어가서 난리를 큰일 났으니까 빨리 파세요. 그리고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이 약간 펀드 매니저들 계열의 그 라인을 보면 색깔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파킹 시킨 것 같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했던 종목들이 그 구성성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처음 들어갔던 게 에코프로, 타임포트, 에코프로비엔, 삼성전자, 레인보우, 에일바이오, 알테오젠, 파도 몇 개 종목들은 다 박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액트에서도 보시면 그나마 이 종목들 중에 소부장 종목들이나 약간 그 끼가 있는 종목들, 범용반도체나 유리기판이나 이런 중국 관련된 범용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편입된 명단입니다. 1등 파두, 제주반도체, 레인보우, 두산테스나 미래에스펜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나는 이런 파두나 제주반도체는 안 하고 여기 한선 엔지니어를 여기서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3월 10일 날이 11,000원입니다. 지금 3만 원이에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 십자가 형태의 종목이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파도 거의
7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뺐다가 더블.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범일반도체로 다 더블 이상 만들어놨어요. 네. 한번 이 그래프 각도 보세요. 두산테스나 대주전자재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보면 어마무시들 하죠. 다른 종목 대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ETF는 시초가 대비 4천원이나 빠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액티브 이게 종목들은 다 더블되고 막 두세 배 되는데 개별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ETF 자체는 상장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마이너스 30%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표님? 이게 팔아먹는 수법이에요. 간단히해서 한 종목만 잡아갖고 돌리면서 땡기고 펀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는 팔아먹는 거고 종목은 한두 개 스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팔아먹어요. 요게 저는 가장 위험한 신호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런 그 코스닥, 코액트 관련된 편입 종목에서 약간 소부장이나 이런 중소형들 단들이 많아요. 네.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대두 잡고 빨리 도망치시는 게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제주반도체, 이 DB하이텍도 이쪽을 여기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거를 교환사채 리딩한 패밀리들이 타임 포트폴리오 자산운용, NH 해지 자산운용, 라이언 자산운용, 에피 자산운용, 인피니티 글로벌 자산운용, 코어 자산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저는 여기에 사람들 인맥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패밀리들이. 그러면 이때 이 작업이 없냐면 이때 촬영 반도체 인기 없을 때 DB하이텍을 작업을 해갖고 교환사채, 전환사채 해갖고 5만 원에 받은 거를 지금까지 해서 이제 범용 반도체 이 이슈에 의해서 18만 원 넣고 5만 원짜리 전환시켜서 지금 자동으로 18만 원 팔아먹는 거예요. 1년 반 된. 지금 이런 작업들이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ETF에 연관돼서 그래서 나는 ETF 머니게임 조심하라고 자꾸 그러는 게 네. 이런 것들이 눈에는 화려해 보이시죠? 근데 뒤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여러분들 오징어 세력에 1년 반 전이나 1년 전에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모 방송에서 스페이스X 상장되니까 스페이스X 주주를 막 급등시켜요. 그 평잔들이 지금 거의 지금 가격대에 거의 반 이하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들 많아요. 그걸 올려놓고 털어먹는데 그거를 또 테마해야 된다고 사시더라고. 그런데 제발 엮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상장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6월 달 동시 만기예요. 이때쯤에 푸틴 만나요. 그래서 5월 15일과 6월 사이에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진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캐리 청사만 안 나오면 계속 돌린다. 그래서 네. 지수는 잡아놓는다, 두 개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점에서 30-40% 빠지는 것들이 무주기수로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걸리면 용 빼는 재주 없다.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사는 거는 고점에서 30-40% 빠진 것만 들어가라. 건설주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전주에 DL, ENC 전에 10만 원대 하지마, 현대건설 19만 원대 하지마, 지금 거의 40%씩 뺐어요. 현대건설이 지금 13만 원, DL, ENC가 7만 원 초입.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그쪽을, 근데 이게 첫 번째 사면 안 돼요. 네. A의 파동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색값보다 7천원을 깼다 가면 여기도 더 빠졌다 가거든요. 그럼 40%가 반토막까지 갔다 가니까 이런 것들은 나눠서 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밍은 삼성전자가 돌릴 때 얘네들 땡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5%, 7% 돌릴 때 40% 뺀 거는 20, 30%씩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장이 어떻겠나. 그래서 6, 7, 8이 네. 난이도 최상장 같아요. 난이도 최상장. 그리고 흥분해서 따라가면 30에서 40% 짱돌 맞는 장.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ETF 연결돼서 바스켓 매도 나올 때 순식간에 대장주도 30% 부러진다. 이번에 현대차 저는 고점에서 30% 빠지잖아요. 안 들어가요. 현대 오토에버도.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29만 원이 30% 빼니까 21만 원 아닙니까? 네.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장. 그러니까 난이도 최상의 장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내용들을 차근차근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짚어주셨고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다소 약한 느낌이 좀 있는데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는 네. 이렇게 그래요. 요거가 이제 10% 빠졌을 때 가격 지금 15%까지 빠졌어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165만 원, 요 중간값에 자꾸 넣는 거예요. 15와 20%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파를 자꾸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180만 원과 190만 원만 오면 때려버릴 거예요. 요거 몇 번 주나 볼 거예요. 그런데 얘가 150만 원께 얘도 140만 원 구하면 이건 엔캐리 청산 나와서 하루에 10조짜리 매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날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상 현금 50%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엔캐리 청산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저는 6월 만기일 전후하고 7, 8월 달에 이제 이때 PPI, CPI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이제 물가가 연동되고 유가가 연동, 그래서 이게 쇼크가 나오나 그때쯤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나 그러면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금리 인상 나와서 만약에 일본도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지금 보이지 않게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국채 정리 매매가 보이지 않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나마 유지했던 게 일본이 사줘서 가능했는데 일본도 정리 들어가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최근에는 자경단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이 채권 쪽에서의 권력 다툼이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주식보단 7, 8, 9의 이 채권 쪽에서의 노이즈가 네. 이게 권력 싸움 같아요. 지정학적 권력 싸움, 패권 싸움. 이 싸움이 한번 뭔가 터지고 갈 건지 미봉으로 맞고 갈 건지가 저는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리고 핵심은 7, 8, 9에 나온다. 이게 제가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워렌 버핏 옹을 뭐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네. 저는 워렌 버핏 옹의 큰 물줄기는 저는 따라서 할랍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도 보면 역발상 전략의 편한 종목들의 뒤풀이 파동이거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녹십자 그룹이나 삼바나 뭐 이런 것들 사놓고 그리고 바이오는 알테오젠이나 한 종목만 픽하자. 에일바이오나 리게판 바이오는 폭락할 테니까 하지 말고 온이 1등.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그 종목들이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종목이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같이 빠지죠. 오름폭은 더 클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미 많이 빠진 거는 알테오전 갖고 제가 큰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40만 원, 요번에 40만 원, 그러니까 32, 3만 원에서 40만 찍고 또 빠져요. 40만 원에서 45만원에서 때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40만 원이 지지되고 터닝을 하면 주도주 교체 과정인데 그러면 이거는 엔캐리로 IT가 AI 거품이 붕괴됐고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9월 달에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로의 길에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해 가면서 밑에 있는 거는 한 10에서 20% 뛰기 나오면 팔고 그다음에 급락한 것 SK 삼성전자는 10에서 15% 빠지면 7에서 10% 대반등 나오면 팔고 요게 균형이 어떻게 맞춰가나 보고 여기에 희생양이 나머지 종목들이. 네. 나머지 종목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오르지도 않은 게 떨어질 때는 tum에 나오거나 거래 격감 없이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는 옛날에는 3대7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2대8로 갈 것 같아요. 오늘 그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냥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 명단 보시면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서 17개 상승 180개 하락. 코스닥은 250개 상승 1400개 하락. 그러니까 옛날에 3대7 개념보다 이제 2대8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워런 버핏 매매 전략 언급하시면서 워닝을 주셨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AI 관련 거품론이 등장이 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채권 부분에서 이제 약간 네.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차익 실현이거나 포트를 이제 완전히 뭐 거의 올인했다가 발을 점점 빼는 펀드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30% 현금화, 50% 현금화, 포트 재조정,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뭔가 나는 이제 주식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30년짜리 그냥 5% 주는 거 들어간다. 뭐 이러한 어떤 그 뭔가 이상 징후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구루들이 가끔가다 툭툭 치면서 이게 단가가 잠기는 게 제일 문제다. 네. 이 단기가 잠긴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무 그 디레임 이렇게 하니까 고정가에서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장기 계약할 동안은 단가 안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가격대로 고정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환율이 강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환율이 고가로 유지가 돼야 달러 판게 우리가 이게 매출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매출이. 그런데 만약에 원화마저도 금리에서 강세가 돼요. 그러면 Q가 갖다 얘기해서 P가 높아서 Q를 줄인 게 Q를 확 늘려야 돼요. 그러면 Q가 확 늘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9월 달 전후에서 터질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가격이 장기적으로 잠겼고 그 다음에 계속 고공행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Q를 늘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중국발 반도체가 덤핑이 들어오면 이런 게 겹쳐서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저는 그때는 삼성전자 20만 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6, 7, 8은 점검을 해가면서 네.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액티브 펀드나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급한 것 같아요.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아까 펀드는 죽이고 ETF에서 개별 종목 돌리면서 팔아먹는 수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을 현금을 50%를 확보를 해놓고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을 짜 주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국내 시장의 큰 그림은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거기도 박스, 여기도 박스. 미국도 국내도. 박스. 예. 그러니까 21선에서 막아야 돼요. 나스닥은 한 25,000이고 우리는 지금 7,000대예요. 여기서 만약에 60이나 121로 부러지는 장이 나오면요. 그러면 금년장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데 3개월. 네. 확인한 3개월. 그러니까 뜨겨진 거는 급격하게 외부 충격이 오지는 않는 한 식지 않습니다. 그게 단 하나 엔캐리입니다. 엔캐리는 완전히 하루에 10조 이만큼 팔았는데도 하루에 때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100만 원 던 게 억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면 뭐 폭락을 시켜놨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삼성전자 요번에 많이 팔아봤자 2조 3조인데 두 개 하루에 10조를 두 개씩 때려보세요. 하루에 두 개를 20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5월 27일에서 6월 11일을 가장 걱정해요. 내가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이 바닥에 이제 전략 전술을 쓰는 헤지펀드의 CIO라면 네. 그 2배짜리 레버리지가 이제 첫 거래가 27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좋게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원동력 돼서 주가를 상승하다. 근데 반대로 나는 요번에 한번 박살내갖고 내가 레버리지 이거를 싸게 싹 건너고 일반들 요번에 걸린 사람들 다 털리게끔 해서 물량을 싹 꺾이게 만들려고 그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게 규합이 돼서 27일부터 60일에 공격해버리면 어떡할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량한 뭐 매수에 우리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려 갖고 그 에너지를 뺏어서 지네들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집단군들이거든요. 네. 걔네들이 만약에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만약에 하루에 10조짜리를 폭탄을 2개 재놓고 거기서 폭탄을 낸 다음에 그러면 급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뭐 500포인트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6,500, 6,700 사이 봤더니 그때 레버리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쪽 편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양편의 과정을 잘 돌아보시면서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는 단 하나만 봅니다. 마이크론만 봐요. 네. 마이크론이 오르냐 떨어지냐 50불 단위로. 그리고 야간 시장에 요새 야간 시장 작전 세력이 너무 많아요. 파생 시장에서. 요새 여러분 이게 정상적 시장 같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파생 인생 25년이면서 이런 변동성 처음 봅니다. 이런 변동성, 이거 정상적 변동성 아니에요. 35포인트 뺐다가 20포인트 올렸다가 어떤 때는 거의 7, 80포인트 올렸다가 36포인트 올리고 여기 90포인트 뺐다가 60포인트 올렸다가 어떤 때는 야간에 70포인트 뺐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50포인트 뺐다가 여기서 70포인트 올렸다가 그 다음날 또 70포인트 뺐다가, 이거 정상적인. 근데 요게요 삼성전자 2, 3만 원에 이 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의 느낌이, 파생시장 모르는 분들은 이 변동성에 여기서 요동을 치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어. 삼성전자 잘 견디네, SK하이닉스 잘 견디네. 근데 여기서는 요 2, 3만 원에 여기 꼬리 변동성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돼. 오늘도 보시면 49포인트, 35포인트, 24포인트,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순간적인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10,000원당 30포인트 움직입니다. 그러면 1,000원당 3, 4포인트 움직입니다. 그 카운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예측이 가능해요. 갖다 해서 삼성전자 2만 원이면 갖다 해서 60포인트라면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는 곱하기 10포인트다 50에서 70입니다. 그럼 60포인트면 예를 들어서 곱하기 50 하면 300포인트 날아간 거예요. 그냥 고점에서 300포인트 부러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운팅을 하다 보면 그날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얼마에 집어넣겠느냐. 그리고 상단은 어디서 걸리는구나. 1200 정도 가면 삼성전자 29만 원 갑니다. 뚫으면. 근데 1200을 못 뚫어요. 그럼 28만 원대 팔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또 공격 들어가니까. 이런 기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파생 쪽에 그 에너지 갖고 잘 파악하시고 이 두 개만 갖고 압축시킨다는 얘기는 오히려 다른 것들한테 더 악재다. 현대차, LG그룹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그 대표되는 종목들도 30, 40%가 빠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해 드리네요. 그러니까 파생시장 변동성이, 꼬리 변동성이 몸통을 뒤흔드는 이 같은 장세가 7, 8월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리는 그 업종 내 대표주들도 고점 대비 3, 40% 하락했을 때나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조언이세요? 예.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5월 정확하게 제가 13일 방송에서 현대오토에버가 바닥에 따블났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뭐 그때 라이즈, 현대, 고정 이거 장명한 거다. 그래서 땡겨놓고 이거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그거에 트리거가 된 게 이 기사입니다. 네. 제가 보스턴 다이니스 꿈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불을 지른 거예요. 송호석 계야 사장께서 보스턴 다이니스 상장 2028년에나. 굉장히 늦춰졌군요, 대표님. 예. 근데 이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넌짓이 돈이 필요해서 설비 투자 확장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펴부린 거야. 그러면 갑자기 외국계들은 쟤네들 또 증자할래나? 요새 SK 하나 증자 짱돌들, 요새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니까 요 물 들어온 것 같고 짱돌 증자를 막 하려고 계획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현대차 기아 갖다 해서 이거 투자하려고 증자해봐요. 그러면 이건 그럼 3, 40% 그냥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라이즈가 14,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급락을 하면서 대표님이 12,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깼어요. 거기서 그냥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갖다 해서 바스켓 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LG이노텍, 레인보우, LCC, 현대오토에버, LG CNS,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13만 원짜리가 지금 9만 원입니다. 각도 보시면 그냥 수직급락이에요. 수직급락. 이렇게 여기 보세요. 현대글로비스 29만 원이 그냥 수직급락. 그 다음에 또 현대차는 이게 30%가 54만 원이거든요. 40%가 46만 원이에요. 저는 45만 원, 50만 원 오면 살래요. 여기 안 오면 안 할래요. 네. 이런 기준이 이 바스켓 매매 때문에 형성되고 건설은 들어왔어요. 건설은.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이 40%가 11만 원이거든요. 지금 거의 와요. 12만 원. 대표님, 현대건설은 좀 악재가 있잖아요. 강남역 철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이거 실무자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요때 터뜨렸을까라고 전 생각할 정도입니다. 요게 서울역하고 삼성역에 이제 철근 이게 그 서로들 내부자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선거가 끼고 이게 압구정 싸움이 DLENC하고 현대건설이 붙고 DLENC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 또 현대건설하고 DLENC가 여기 같이 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GTX 지하와 이쪽. 근데 압구정 쪽에서 그 약간 DLENC가 좀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압구정 그 아파트 건설이 현대건설이 자기네들이 달 줄 알았다가 이 악재 터져서 점수 뺏기고 DLEN에 가봐요. 그 다음에 선거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되면 현대건설 상징적으로 다음 분 되면 DLE. 요런 게 6월 3일이니까 여기서 죽자 사자 싸움 붙은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충돌돼서 둘 다 주가는 박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선거 누가 되냐에 따라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가격은 다 들어왔어요. 두 종목의 주가 희비가 엇갈릴까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은 탄력성에 건설이 막 이제 원자로 갈 때 요거 10% 갈 때 20% 갈 때 10%밖에 못 가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가격은 이제 제가 4월 8일 날 꼭지 찍었고 제가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가격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선거 결과 보고 네. DLENC 설정할지 현대건설 설정할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말씀하신 그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관련 로봇주들은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수직 급락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000원을 지지하나 안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네. 또 의사결정이 저는 이것도 선거하고 껴 있어요. 지금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그 새만금, 그 다음에 부산 가덕도, 네. 뭐 여러 가지 연결해서 이번 선거의 그 구도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저기 삼성역 그 건설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원회로 건설 그 속도라든지 이 속도가 결정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스는 2028년은 늦춰놓고 새만금 프로젝트부터 먼저 할지 삼성동 프로젝트부터 먼저 할지 이게 거버넌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현대글로비스 20% 갖고 있는 지분에 관련된 것들의 의사결정이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피지컬 A의 타이밍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6월 3일 선거 결과 보고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했을 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관점이시네요. 가격은 글로비스는 들어왔는데 10,000원당 21만 원, 20만 5천 원 이런 스타일로 사지 한꺼번에 다 사지 말자. 그리고 사진 게 23, 4만 20% 갔어요. 팔고 다시 보자. 요 정도 뺏기에는 이제 한두 달 정도 속도 조절용으로만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끌고 가는 에너지는 6월 달에 아까 얘기한 매크로의 더 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관련주 또 건설주는 계속해서 리뷰를 해주고 계시니까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주 좀 볼까요? 2차 전지주는 바이오보다도 늦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셨는데 대응 전략 어떻습니까, 대표님? 뭐 늦는 건 똑같아요.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그 여기 LS 에너지가 고점에서 30% 정도 빠진 가격이 이제
35만 원, 7만 원인데 거기까지 빠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40%가 11만 원인데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요. 2차 전지는. 모멘텀도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7월 달에 금양 보고하겠다. 정부가 금양을 살려주시는지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문제를 또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시키는지 그러면 이게 2차 전지의 정서적인 분위기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7, 8월 달에 코스닥 정비 작업하실 때 금양을 정부는 어떻게 카드를 쓸 건지 저는 그때까지는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들을 배팅하려고 해도 잘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는 저는 하나 그냥 LSE 머티리얼스만 관찰 대상 놓고 떨어질 때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그것만 그리고 약간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 2차 전지보다 리듬의 그 포스코 홀딩스나 네. 우리가 AC 포스코 홀딩스 다 팔았는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포스코 얘때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9,000원대 팔고 120선 만나고 7,500원대 오면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7,200원. 네. 근데 바닥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거는 30% 입질 매수. 그리고 한 달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 하락 속도를 보는 거예요. AC가 7,200원 들어왔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120선 다 왔어요. 다 매수 위치는 인터내셔널도 들어왔어요. 가격은. 근데 매달이에요. 거래가 안 늘어요. 그러면 A, B, C 파동을 6월 말에 확인. 그러면 A의 저점과 C의 저점이 똑같거나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를 한두 달 보는 감각이고 네. 그러면 7,200원에서 7,000원을 지지하고 8,000원을 가주면 이걸 짝꿍대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저점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A, B, C로 빠지는 거고 요거를 좀 확인할래요. 요 과정이 AC 포스코 ETF 관련돼서는 가격은 들어왔는데 2차 전지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래서 AC 관련된 종목,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S 머티리얼스 이런 거는 분할 매수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시대 투자 전략 여쭤봅니다. 앞으로 바이오 시대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알테오젠, 녹십자 그룹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표님? 녹십자도 녹십자 대표되는 종목은 흘러내려요. 그리고 세력주만 작전하더라고요. 네. 녹십자 MS 뭐 요번에 뭐 전염 관련된 이래서 녹십자 MS 보세요. 물 들어오니까 이렇게 급등했다 했다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삼진제약 이런 것들이 꾼들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올려놓고 죽이죠. 요게 이제 그때 설명한 거예요.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바닥 걔네들은 물량으로 받는다. 때려갖고 밑에 걷고 당겨서 한번 흔들고 해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바이오 제약주, 구제약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나마 녹십자 웰빙은 민재인데 그대로 죽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녹십자 MS 갖고 계신 분은 팔아서 녹십자 웰빙 가라 그랬고 녹십자 대표되는 건 흘러내려요. 거래도 없고요. 얘가 갈 때 이제 많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 대표되는 거는 녹십자 홀딩스를 건들지 지금 녹십자는 아직 안 건드려요. 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알터에오젠은 바닥에서 40만 원 갖고 다시 죽여요. 한 바닥에서 한 8만 원 정도 올렸으니까 뭐 32만 원짜리가 8만 원 정도 올렸으면 뭐 20% 정도 귀신같이 하신 분은 근데 실전 매매는 10에서 15% 먹기 힘들 거라고 이거 실전 매매는 바로 3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얘가 요 1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45만 원을 가져야 이게 상승 추세를 바뀌거든요. 이거 나오는데 몇 개월 걸리나 볼래요. 그래야 바이오가 된. 그래서 그게 8, 9월 같아요. 네, 당장 뭐 1, 2주 안에 급등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왜 편하냐? 장이 여기서 뭐 500에서 6,500 부러져도 이것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매매.
그리고 억대에서 역발상 전략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 시장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 뭐 전업 투자가 아니고 매일매일 전광판 안 보고 하신 분들은 이게 매매가 제일 스트레스 안 쌓이고 속편한 전략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조 대표님의 바이오 관련 투자 전략 따라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 IBKR 앱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을 굉장히 쉽게 클릭만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호재로 급등한 증권주가 있다. 그런데 급락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언급을 하셨던 게 삼성증권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미래에셋증권은 그 삼성증권 따라주면 하루 반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7만 원, 1,000원대 사서 8만 5천 원대 그냥 삼성증권 따라가지 말고 네. 그 하루치기인데 그때 제가 이 예견을 해드렸을 겁니다. 이거 걸리신 분들 짱돌 맞았다. 11만 원대까지 그대로 빠질 거다. 이거 적자다. 네. 이거 나는 차익 거래하러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이게 선수들 우리 그 선수들 구조만 먼저 오지 이게 대중으로 쫙 오는 거는 1년 이상 걸리고 이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만드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 인적 비용 만드는데도 적자일 테니까 또 약정 규모가 쌓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그 이후로 여기가 삼성증권이 지금 거의 11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요 꼭지에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물을 타셔야 됩니다. 그냥 못 빠져나오세요. 14만 원, 15만 원 주는데 10만 원, 15만 원 물을 타갖고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매력적인 단가 왔어요. 6만 1천 원. 이거는 한 20% 정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얘가 오히려 스페이스X 투자 지분이 얘가 더 많아요. 네. 미래벤처보다. 근데 미래벤처는 그 펀드에 그 오지오 세력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땡기고 얘는 아직 안 땡기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걸 노리시는 게 낫죠. 미래에셋증권을. 네. 이것도 선별화시켜서 한번 전략을 짜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이든 원전이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간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 장입니까? 아니요. 조선 들어왔어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왔고. 네. 그런데 대반등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군함 잠수함 수주 안 준다. 괜히 그냥 희망 고문만 시키지 타당성 검사 법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안 준다. 그러니까 10% 20% 뛰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뭐가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시나리오 잡으면 전쟁 다시 일으킨다. 어디 전쟁이요? 이란이요. 이란 다시 폭격한다. 이제 그 상무 이렇게 그동안 계속 그 전쟁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법안이 네. 이번에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상원만 이준되면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제 거기는 냅두고 뭐로 간다? 이제 그 우리나라 투자 1호 돈 들어와서 이제 루지애나, 알래스카, 일본하고 같이 끌려갈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선거 전략으로 들어간다. 네. 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오리무중이에요. 그게 결정이 푸틴이 결정해 줄 것 같아요. 2월 15일 날. 푸틴이 본인 비즈니스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주면 이제 이란 문제보다 비즈니스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참 국가 이익보다 그 자기 패밀리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대통령 같습니다. 이번에 에어포스 원 내리는 순서도 보면 대통령, 그다음에 에릭, 그 트럼프, 자기 식구들, 그다음에 3위 그 머스크, 그리고 이런 것들 쭉 보면 지금 거기에 힛도류 얘기가 없어요. 힛도류 얘기가 정확하게 저는 오히려 빅딜 했나 힛도류? 패밀리로 그 에릭 이분이 뭐 이런 심지어는 이런 추측도 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힛도류에 연결된 에너지가 이제
나오나. 이게 이제 그린란드 프로젝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거는 대만 갖고 협상 카드 때 요 대만 60km 있고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난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면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 가져, TMCC 미국 끌어다가 우리가 갖고 갈래? 그리고 쿠바하고는 우리가 점령할래. 서로 보이지 않는 이 강대국의 바텀 매치되면 이게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쿠바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령으로 돼버리는 시나리오. 그러면 대만 카드 대신 TSMC 갖고 와. 요새 인텔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잘해갖고 뭔가 이게 보면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 전략이에요. 국가 자본주의. 네. 국가가 자본을 투자해서 M&A하거나 국가 주도로 가는 의사결정을 근데 거기는 트럼프가 국가보다 자기 패밀리를 거기다 핵심을 넣고 끌고 가는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참 희한한 대통령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6월 달 푸틴 만나갖고 비즈니스 툴을 어떻게 터나. 그러니까 이번에 푸틴도 그 생각이 있으니까 시진핑 만나고 이제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금년 말에 대세 결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유가가 급등하고 뭐가 나면 엔켈이 두둑에 맞고 박살나는 거고 그러면 워렌 버핏 옹 시각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다시 돼서 뭔가 그 채권 문제를 풀고 뭔가 유가를 막고 이러면 다시 또 상승 랠리 보는 거고 그래서 이 갈림길에 임계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8은 두 개 갖고 단타, 네. 변동성 단타, 네. 천하 단타대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엔캐리 청산 같은 급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두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복권매 왜냐하면 네. 그런 1세대 분들 CIO들이 그런 그 비공 패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 8월 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대표님. 예. 네. 2000대 그 공포인데 지금 높은 데서 그 공포 나와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제가 한 조 먹다 10조라고 떠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를 9만 원에 7만 원 만들고 5만 전자까지 곡소리 나게 만든 그래갖고 그때가 사실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잖아요. 예. 네. 이 상황이 또 재현되나. 그러니까 엔켈이 나와요. 적극적 매수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하고 하니까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털리고. 그때 현차 갖고 있으면 최적인데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캐리가 나온 다음에 주도주 재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뭘 끌고 갈지는 그때 나오는 대답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50%는 현찰로 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단타 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주도주의 가능성으로 바이오주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 템버거 2025년도 1월 2일로 제가 한번 주말에 돌려봤어요. 네. 어마무시한 장입니다. 1000% 넘은 게 우리가 보면 1000에서 8000%까지 나오는 종목이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지금 그래서 전설 같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고 구자가 이렇게 했으면 갖고 소설 같은 얘기는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마무시한 거를 경험한 상태인데 그걸 내 걸로 온전히 만든 사람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6천부터 들어오신 분들 6천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한 번 하는데 다 토해내고 다 손해냅니다. 그분들은 먹지 못하고 다 깎으로 심지어는 30%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진입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진입했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이 있는가 네. 그런 게 없을 때는 저같이 삼성전자 SK 단타만 하시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지난 다음에 뭔가 9월 달에 다시 재정비해서 하시는 게 뭔가 가장 편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